안녕하십니까 이큐피싱 구독자 여러분, 이큐정입니다. 그리고 예, 기술사장 정가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뭐냐면 지금 시즌에 네. 간절기잖아요. 예. 찌부력을 도대체 며칠 써야 되냐라는 거죠. 그 지금 오늘 날짜가 10월 21일이에요. 네. 10월 21일 기준으로 지금 영상이 다음 주나 나갈 테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즌으로 찌부력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10월 얼마를 써야 되는지. 10월 말경이네요. 말 안쪽이네요. 말 안쪽에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재작년까지, 작년까지는 겨울에 2.5g, 봄, 가을에 3g, 그 다음에 여름에 3.5g 이상 네. 이렇게 했었죠. 근데 기후 온난화가 오면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다음에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붕어 종류, 가지수도 많고 종류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예전에 짜장이라고 했던 붕어는 월척을 전후로 있었죠. 네. 지금은요, 요 한 뼘부터 팔뚝만한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kg 넘는 건 다 완서요. 예. 그러다 보고 그리고 이제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수온이 올랐어요. 수온이 오르면 오를수록 겨울에 동절기에 저부력 쓰고 봄, 가을에 중부력 쓰고 여름에 하절기에는 고부력 썼죠. 네. 똑같아요. 수온이 오른 만큼 부력이 세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겨울에 3g, 겨울에 3g, 네, 봄, 가을에 3.5g, 3.6g. 3.6g. 네, 그러니까 3.5로 봐도 돼. 3.6g. 여름에 4.2g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우리 찌는 6g이니까. 네, 그래서 6g으로 저희가 이번 슬림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쵸. 네, 5g 플러스로 나오던 찌가 6g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6g에서 겨울에 3g이라 그랬죠. 네. 5대 5지요. 네. 황금 비율은 5대 5지요. 그러면 3g이 되는 거잖아요. 5대 0은 우리 찌 쪽으로 3g, 채비 쪽에 채비 쪽으로 3g. 여름에는 6대 4니까 6은 봄, 36. 가을에는 6대 4. 예, 봄, 가을은 6대 4니까 6은 36, 3.6g이 되죠. 찌 쪽은 2.4g. 그럼 2.4g. 그다음에 여름은 4.2g이니까 찌 쪽은 7대 3이니까 4.2g에 네, 7, 3, 6, 18, 1.8g. 1.8g. 네, 이렇게만 걸고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계절별로 3개월 정도로 보죠. 네. 4계절이니까 12달, 3개월 정도로 보는데 그럼 초봄이 있고 늦봄이 있고. 늦봄 중간도 있고 중간도 있고.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그래서 아까 그 0.5g 정도, 0.6g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네. 그거다 이제 추가를 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초봄이라고 생각하면 4월, 3월로 봐야 되네. 3월? 3월 중순 이후부터 그럼 거기를 3.5g으로 쓰다가 4월이 되면은 3.6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3.1, 3.2, 3.3, 3.4, 3.5까지 올라갔는데도 잔망스러운 입질이 오거나 튀거나 빨거나 이런 입질이 오면 부력이 약하구나. 3.6g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때부터는 봄이구나. 그렇죠. 생각하고 3.6으로 가고 네. 또 여름으로 갈수록 36, 37, 38, 40 하고 이제 한여름에 4.2g 이상을 쓰게 되는 거구나. 그럼 지금 시즌에는 6대 4니까 지금 6대 4니까 3.6g을 기준으로 해서 잊으시면 안 돼요. 약 10%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3.6g이 10%면 0.36g이죠. 네.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낚시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낚시터 수면적, 수심, 수온, 붕어 개체수 그 크기? 또 그다음에 붕어 크기에 따라서 입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딱 3.5라고 확정을 못 짓는 확정을 못 짓는 거죠. 근데 지금 시즌 딱 10월 말까지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3.3에서 3.6g 이하. 3.6g 이하. 예, 그 무조건 대신 이하로 가야죠. 3g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그럼 또 안 돼요. 또 3g까지 가면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겨울용인데.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이제 얼마 일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이걸 하기 위한 그거였어. 제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 이제 원주에 탑천 낚시라고 있어요. 거기가 그렇죠. 1m 30 정도 낚시탕이에요. 너무 낫다 근데. 네.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얕으니까 얕으니까. 겨울용으로 해서 3g의 자립찌가 아닌 그냥 3g 순수 찌를 사용을 하면 이게 잘 될 것이다. 오늘 내가 대박이야 이러고 가서 반칙을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하고 매뉴얼대로 안 변형을 했죠. 튀고 난리가 나더래요. 샥 올라오는데 채문 헛방.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하다가도 안 되니까 춥기는 오고 또 이번 일요일 되게 추웠었어요. 바람은 불지 전화가 온 거래서 부력이 약해서 그래. 그리고 찌 못 써 그랬더니 저희 자립찌가 아닌 다른 찌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우리 자립찌에다가 3g을 해도 좋은데 자립찌를 해봐라. 워낙 왜 3g도 된다 그랬겠어요, 내가. 분명히 3.5 쓰는 계절인데.
수심이 낮아서. 그렇지. 1.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3.5라 그래서 꼭 그렇진 않다. 2m 기준일 때잖아요. 네, 2m 2m 이상의 3m 기준일 2m에서 4m 기준일 때가 3.5g 있는데 아니 1.3에서 하니까 이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낮긴 3g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여명찌 5점 플러스 찌에다가 3g을 딱 했대. 그때부터 찌가 질이 들어 올라오더래. 질이 들어.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콧물 질질 흘리며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잠깐 할 거였었는데 찌가 너무 이쁘게 올라서 이 시간까지 했다. 그때가 9시쯤 됐는데. 엄청 추웠을 텐데. 예, 저번 주 얘기잖아요. 예, 이게 지난주 일요일 날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 3g이든 3.5든 아까 이제 보면은 그게 수심 2m였다면 3.23 이상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10%를 벗어나지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반밖에 안 되는 깊이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3g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무 집어군을 많이 형성을 했나? 떡밥을 너무 많이 줘서 이게 이제 조금 아시는 분이 떡밥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얘네들이 먹이 경쟁이 심해서 몸짓인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붕어들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속도하고 찌가 반응하는 속도가 안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편대가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그게 늦어가지고. 구람 쓴 거고 무게였던 거죠. 그러면 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시즌이면 황금 비율 6대4 맞춰서 3.5, 3.6, 아니 3.6 밑으로 3.3, 3 그러면 3.2도 되고 3.1까지도 되는 건가요? 가능하죠. 깊이가 다르니까. 아, 일단 그러면 기본으로 3.6이라는 건 2m 이상일 때 2m에서 4m 사이니까 그 범위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10%니까 3.2부터 3.8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m에서 4m 사이 3.9 까지도 되는데, 되는데 만약에 2m 밑으로 아까 전 1.3m 하면 그게 3g까지도 가야 될 수도 있다. 이건 예외. 그렇습니다. 반대로 수심이 4m 이상 되는 데는 그럼 4.2g 써도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가능한 이건 얘기죠. 예외니까.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깊이에 따라서. 5m 꺼내 가서 하는데 겨울이니까 3g 쓴다. 이거 안 돼요. 너무 깊어서. 네. 아,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이 먹이 먹는 데서 찌까지 거리가 너무 깊으면요. 부력이 무게가 작다는 건 작은 힘에 의해서 찌가 움직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전달되는 힘을 못 가져요. 너무 가벼우니까. 네, 그래서 무게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m권 겨울에 5m권에서 4.2g 쓰셔도 된다. 그래서 네. 수심 깊은 데서는 메카닉이 무조건 이기는구나. 그럼요. 그게 무게가 있으니까 그 전달되는 신호가 더 빠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름에 그 종대류라 그러죠. 수온이 너무 뜨거워 28도 이상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막 줄도 뜨고 대류가 생기는데 이게 횡대류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대류 아래 위로 그런 와류라는 게 생겨서 부력 잔존부력이라고 하는 게 더 생기면 자꾸 밀어 올리는 현상이 그래서 여름에 메카닉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아래쪽이 묵직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아래쪽에다 황금 비율로 해서 4.2g 맞춰놓은 상태면 그게 최적인 거네요. 최적이죠. 어려운 거 없는데요, 여러분. 딱 지금 기준 황금 비율에서 3.3부터 3.8까지는 그냥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겨울로 더 갈수록 더 내려가는 것뿐이다. 3g까지 그래서 3g까지 내려간다. 그럼 겨울에 혹시 2.5g 썼을 때 안 될까요? 되긴 되는데 되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실제로 3g찌를 써보고 3.5g찌를 겨울에 써보잖아요. 네. 훨씬 3.5g이 유리해요. 아... 배 이상 한 2~3배,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만큼 온난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많이 차이가 나네. 예,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요. 겨울에는 이제 물의 밀도라는 거는 비중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겨울에 수온이 이제 8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의 밀도가 강해지면서 3g 그 황금 비율로는 편대가 완전히 안착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보장할 수 없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3.5g은 안착이 되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무조건 누르는 거. 네, 바닥에 가라앉더라. 그 수온 차가운 이 결속력을 뚫고 내려가는 거. 저기 3.98도씨가 육각스거든요. 네. 그때가 결속력이 제일 강할 때, 그다음 그 이상 되면 어는 거니까. 네. 그때도 3.5g이면 편대가 안착이 잘 되더라. 그 비율대로만 해주시면. 그럼 겨울에도 3.5g 써요? 아니요, 3.2g, 저 3g인데 3.5g짜리를 뭐 이것저것 달고 뭐 이러다 보면 스타퍼 문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줄무게, 뭐 그러면 이런 뭐 거, 그러다 보면 클립 무게 하면 3g 그게 되는 3g 정도 돼요. 그래서. 네, 뭐 클립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 친구분이 자립이 아닌 거 썼을 때. 자립이 아닌 걸 썼을 때랑 지금 EQ 피싱에 자립이 되잖아요. 그 자립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립은 밑에서 몸집
몸짓하고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거잖아요. 아, 자립은 몸짓을 걸러주고 입질에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잔망스러운 입질이 손이 안 나가니까 후킹률이라던가 이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네. 아니 입질이 아닌 것에서 입질이 아닌데 찌가 들어버리면 떡밥이 들어가서 풀어져 있잖아요. 그럼 네. 이탈되는 거잖아요, 바늘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질에만 먹고 들어 올릴 때만 표현이 된다면 그건 바늘이 입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몸짓을 툭툭툭 치는 거는 이탈이 되는 거죠. 근데 자립질은 그걸 막아줘요, 최소한. 얘네들이 서로 먹이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막 물이 와리도 생기고 여러 현상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이거를 견뎌주는 거죠, 자립질은. 그냥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큰 거네요. 엄청 크죠. 5000cc 차에 5명이 타면 묵직하게 차가 나가죠. 5000cc가 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명만 타고 가면 5000cc가 좀 사뿐사뿐 나가죠. 너무 쌩쌩 소프트하게 나가니까 묵직함은 없다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자립질이 아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이해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어쨌든 EQ 피싱은 자립치니까 이런 게 다 해결된다. 이거 좋다 이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네. 그럼 일반 찌가 그 잔망스럽고 튀는 입질을 어떻게 잡아요? 없어요. 없다고. 저희가 없어요? 이제 저희 정체성이기도 해요. 저희 자립질은 없다?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5개 박았어, 6개, 뭐 3개 박았어, 4개 박았어, 5개 박았어.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낚시가 갑자기 안 되거나 이럴 수. 아니 0점 낚시에서 그 순간에 2개, 3개 더 박았어요. 뭐 중짜 2개 박았어, 3개 박았어. 0점이 깨진 거죠 이미. 0점이 흐트러진 거잖아요.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0점을 깨가지고 변칙적으로 낚시하는 거는 엄청난 경험. 그러니까 내가 그 낚싯대에 늘 갔을 때 여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몇 개를 더 박아야 돼. 무겁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가볍게 가야 돼. 이걸 아시는 분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분이 딴 낚시터를 갔어. A란 낚시터에서 그렇게 내가 1등을 하다가 B란 낚시터를 갔어. B에서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되죠. 깊이도 다르고 수면적도 다르고 개체수 다르고 다 다른데. 안 수온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엄청난 경험을 노하우로 하는 낚시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립지가 아니면은 그걸 잡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낚시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단 어느 정도 경험 가지고는 그거를 극복하기 힘들다. 안 돼요, 극복이. 그러면 예. 일반치 쓰시는 분들이 EQ처럼 촉이랑 그러니까 일반찌에다가 우리 거 촉이랑 원터치 달아서 그냥 썼어. 찌고무 대신 쓰겠다 하고. 그럼 해결이 조금 되려나? 어느 정도는 되죠. 어느 정도는. 일부. 단 그게 찌 부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걸 꼈을 때도 네. 황금 비율에 맞는 부력이라면 괜찮다. 그럼요. 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3.5g 정도 찌를 쓰면 실질적으로 낚싯대에 3g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 찌는 그 아예 촉하고 그 원터치 그 캡이 그 0.45g이라 네. 실제로 저희 찌는 4g짜리인 거죠. 그치. 근데 3.5g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된 거예요, 또. 전혀 그럼- 다르죠. 4g짜리 쓰신 분하고 우리도 4g이 실제로는. 근데 찌다리에 뭐가 달려있죠. 촉하고 캡이. 그래서 3.5g이 됐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캡을 쓰시는 거는 되는데 0.5g 정도, 정확히 45g이에요. 0.45g인데 0.5g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 그 찌 부력이라면은 다른 찌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거냐? 찌가 서서 직립을 해서 몸통을 보여주고 직립을 한 찌에 한해서. 이건 좀 어렵다. 찌가 사선으로 들어가잖아요. 찌가 사선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찌가 정확하게 몸통 안 딱 보여주고 해서- 톱에서 들어가잖아요. 몸통 딱 보여주고 들어가는 찌에 예, 한해서만 촉을 달았을 때 된다. 그런 입질들 튀는 입질이나 잔망스러운 입질 잡아줄 수 있다. 네, 근데 톱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걸 아무리 밑에 달아도 안 돼요. 해보니까. 이거 그러면 나중에 네. 좋은 찌 선택하는 방법 이거 꼭 알려줘야겠네요. 그건 우리 찌는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 방송 그 방송에 나와 있을걸요. 네, 한두 개는 몸통을 있긴 해요. 반드시 보여주고 들어가야 된다. 좋은 찌 고르기 위해서 아마 그게 있었을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건 한번 부력점이라던가 뭐 이런 찌다리나 뭐 찌 그 톱에 대한 밸런스에 그 밸런스 대한- 이런 거 다 아시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해주시고 EQ 피싱은 그런 게 전부 맞춰져 있는 찌기 때문에 좋다. 고민하지 마셔라. 고민하지 마셔라. 그냥 그냥 쓰시면 쓰시면 됩니다. 제발. 이거는 네. 안 되면 만약 우리 거 썼는데 안 된대. 반품 받을게요. 환불해 줄게요.
오,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술사님이랑 낚시했는데 안 되면이죠. 그렇죠. 아니 안 될 때 제가 정 안 되더라면 제가 한번 가요. 아, 맞아. 그런 분들 계셔. 네, 너무 가가지고 많이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면 되잖아요. 아, 제가 또 저기 약간 일타 강사가 그 질타 항상니까. 낚시에서만큼은 안 되시는 분 예. EQ피싱으로 찾아오십시오. 전국에 아무데나 부르셔도 EQ피싱 찾아오십시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솔직히 이 영상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찌부력 선택하는 방법은 사계절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0.6g의 갭을 준 이유가 낚시터마다 다른데 이게 우리만의 비밀인 거예요. 저희 회사만의 이 영업 노하우, 이 물건을 만드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저희가 밝히겠지만 현재는 하도 카피를 따라해서 하도 따라해가지고 저희가 못 밝히는 거예요. 0.6g의 갭을 준 이유가 있다. 그 전에 0.5g이었는데 지금 0.6g의 갭을 줬거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뭔지 저는 살짝 올 것 그쵸? 같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당부의 말씀. 네. 찌가 자립찌가 아닌 상태에서 저보고 해결을 해달라면 저도 중자 박으세요밖에 못해요. 네. 박으세요밖에 못해요. 자립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 회사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요게 자립찌. 이게 저희 낚시의 어떤 뭐 제가 보기에는 붕어 낚시의 정점은 찌오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리스도 중요하겠지만 찌오름인데 찌오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가서 챔질을 할 수 있느냐가 저희의 방향이잖아요. 네. 저희의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해드린 게 자립지니까 자립지가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해요. 특히 이 경기하는 쪽에서 워낙 월등한 조과를 보여서 그런지 못 쓰게 하죠. 경기에서 자꾸 가뜩이나 이렇게 어려운데 세계적으로 전쟁이다 못해 자꾸 우리 낚시판을 좁히네요. 자꾸 파일을 키워서 좀 나눠 먹어야 8조각을 해도 한 조각이 클 텐데 뭐 유동되는 거는 안 된다. 자립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됐잖아요. 맞아요. 오픈전이 되죠. 지금 세계 테니스고 배드민턴이고 전부 오픈전이에요. 국가대표만 나오냐? 아니에요. 개인 자격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요번에 안세영이가 그거 한 거잖아요. 맞아요. 왜 개인으로 나갈 수 있는데 국가대표가 아니면 못 나가게 하느냐. 이걸 풀어달라. 이게 안세영의 첫 번째 목적이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스포츠는 전부 국제화되는데 우리도 레저 스포츠인데 낚시도 왜 자꾸 좁혀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맞아요. 올림 낚시면 올림 낚시 기준에 맞는다면 하게 해줘야죠. 근데 저는 뭐 저 같은 성격은요. 그런데 가서 그들이 자립지는 안 된다. EV 유동이 되니까 안 된다. 저는 안 가요. 제 자존심에. 저는 안 가요. 그거. 거기 안 가면 어때요? 맞아요. 네. 근데 내 정체성까지 버려가면서 거기 가서 그 게임을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출세라고 그게. 장원급제도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낚시는요. 평범해질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낚시를 해서 남한테 돋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만족이고 내가 낚시를 해서 돋보이는 건요. 제발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매뉴얼대로 하셔가지고 내 가족한테 내 남편 맨날 뻥만 쳤어. 우리 아빠 뻥이야. 이 소리만 안 들으셔도 돼요. 그 정도 가움은 충분하잖아요. 낚시대회 가서 1등 온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가오라고. 전락을 하셔야죠. 전락을. 즐기시고 힐링이 되셔야죠. 설레가지고 와서 만족하고 가시면 일주일이 좋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되니까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신다니까 대리요. 맞아. 고기가 받아먹는데 받아먹을 수 있지. 낚시터 잘못이래. 내가 떡밥 잘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떡밥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왜 붕어 탓을 해요? 내 탓인데. 원컨대 제발 붕어 마음, 붕어 입장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세요. 붕어가 편하면요, 내가 편해지. 붕어가 불편하면 내가 불편해져요. 붕어가 만족하면요,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힐링인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고 생각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붕어를 아끼는 마음을 갖고 낚시를 하시면요, 붕어가 응답한다니까요. 맞아. 내가 붕어한테 붕어를 편하게 해주려고 먹는데 편하고 바닥에서 원래 저속성이잖아요. 뭐 받아먹는 게 붕어가 아니에요. 바닥에서 저속성이라 그러는데 바닥에서 먹을 수 있게 떡밥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위에서 팍 퍼져가지고 뜨면 이거 받아먹다 보면요, 얘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애를 만들어요. 얘를. 야생이라는 건요, 자연이라는 건요, 얘는 바닥에서 뻘을 흡입을 해서 걸러내야 되거든요. 이 아감을 콱 다치게 했으니 걸러낼 게 없는 거고.
위에서 받아 먹으니 사람이 배짱이가 감나무에서 배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뭐가 다른 거예요? 개미처럼 열심히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지. 이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에서 받아서 이게 이제 까대기 또는 이제 표충 낚시라고 하죠. 붕어한테 너무나 잔인한 거거든요, 이거. 붕어는요 유형을 하다가 바닥에 내려가서 뻘을 흡입을 해가지고 유기물 무기물 걸어내고 그것만 흡입을 하고 나머지는 뱉어내야 되거든요. 받아먹는 건 그게 없어요. 다 먹지. 그러면 심각해요. 폐사할 수도 있어. 우리가 낚시를 하려면요. 지금 이 낚시터요. 너무 긴가요?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후손 거 빌려 쓴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우리 후손한테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낚시 갈 데가 없으면 미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치. 미친다는 거는요 어디 가서 풀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낚시터에서 그걸 풀어왔잖아요. 근데 그 장소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기후 온난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왔던 40-50년 동안 왔던 그 컨셉이라는 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조그업체에서 했어요, 지금까지 EQ 빼고? 없죠. 여기에 맞춰서 한 업체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했잖아요. 토종기업인 EQ 거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우리 K컬처죠. 우리 올림 낚시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해요. 기초과학을 뛰어넘는 낚시잖아요. 중력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건 뛰어 올라와요. 엔진도 없는데. 이거 K컬처예요. 우리 한류 대단하잖아요. 맞아. 이거 우리가 세계 내보내면요. 우리 낚시 시장의 파이가 커져요. 그럼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대회가 1,000만 원짜리가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좁혀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낚시업계는 동업자 정신을 갖고 하셔야 되잖아요. EQ께 안 된다? EQ 없이 해보십시오. 중국에 먹히고 일본에 먹히고 대만에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저도 자신입니다. 저희 자신이에요. EQ는요. EQ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어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참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고집을, 저희 자부심을, 저희 부심을 갖다 버리려면 저는 못해요. 죽으면 죽어도. 저희 정 대표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갈 거예요. 갈 거니까 이렇게 가야 비로소 우리 한복이라는 게 개량으로 바뀌어서 미국에 진출할 수 없는 거예요. 한복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낚시가 그래요. 우리 낚시 우리만 하잖아요. 제발 지성인답게 낚시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오랜만에 속 얘기 한번 하셨네요. 더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너무 일파만파 번질까 지금 봐. 한 10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일파만파 번질 수 있고. 왜냐면 네. 이게 그 황금 비율이라는 게 그렇게 늘 해왔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아닌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저희 낚시에 답은 없다 보니까 이제 폭을 좀 저에게 줬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즌에 찌부력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를 항상 물어보는데 그건 지금 전부 설명이 됐고, 그다음 지금 방금 들으시는 것처럼 일반찌 3.5g과 EQ피싱 자립찌 3.5g은 다르다. 다른 그러면, 거는 예. 막상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찌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시고 싶으시면 EQ피싱이 촉이나 원터치를 끼우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지금 당부의 말씀처럼 우리 낚시가 다 같은 올림 낚시인데 그걸 자꾸 줄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붕어 사랑해 주시고 낚시터 배려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뭐 즐겁게 낚시하는 거니까 싸게 낚시할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또 기준 사장님이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영상은 여기가 끝이고, 영상 보시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네이버 카페에 EQ피싱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